프로그램 이름을 영어로 LIGHT, light라고 했는데요. LIGHT 그 뜻 자체로도 빛이라는 뜻이 있긴 한데, 원래는 이게 글자를 하나씩 약자를 줄여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life energy,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immunity, 면역력이라는 뜻입니다. 생명력과 면역력을, G는 growing, 기르는, 이런 뜻이고요. 여기 H는 앞에 S가 좀 작게 써서 셀프 힐링입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T는 훈련이라는 뜻의 트레이닝입니다. 이 말을 줄이면, 이렇게 다 합치면, 생명력과 면역력을 기르는 자가치유, 셀프힐링이니까 자가치유 훈련법입니다. 이 글자를 줄인 게 하나의 뜻이 되는 light입니다. LIGHT. 생명력과 면역력을 기르는 자가치유 훈련법, 자가치료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안의 의사 만나기라는 별칭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과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자가치유로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의사를 어떻게 하면 만나고 활용할 것인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익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좀 라이트의 근본 원리이고요. 라이트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 내 마음, 감각과 감정의 주인 되는 습관 만들기, 이렇게 이름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다 아니다, 이게 지금 내 상태의 생명 원리에 맞다, 무리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뭔가가 뻐근하고 뭔가가 막 졸린 것 같고 피곤하면 뭔가 쉬어달라는 신호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각으로 알고요. 또 감정은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서럽고 뭔가 화가 나고 이런 것은 감정이죠. 이 두 개를 합하면 느낌입니다. 내 안에 위대한 의사는 뭘로 알게 되냐면 느낌으로 알게 돼요. 내 몸의 느낌으로. 편안하고 이완되고 평화롭고 잔잔하게 고요해지면 대부분 생명력의 원리에 맞는 건데요. 그걸 뭘로 아느냐? 느낌으로 압니다. 감각과 감정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줄였는데 몸하고 마음의 합친 글자인데요. 이게 워낙 관계가 깊어서 그냥 우리 몸에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만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감각은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감정은 마음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죠.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하고 또 합쳐서 설명도 할게요. 이것의 주인 되는 습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말을 쓸 때 확실해져요. 노예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럼 감각의 노예가 된다 이런 표현 듣기도 하죠. 감정의 노예가 된다 하는 말도 듣기도 하잖아요. 감정의 노예라고 한번 들으면은 무슨 얘기를 듣고 화가 확 나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그냥 확 폭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때 훅 올랐다가 또 싹 사라지는 한순간 잠깐 오르락내리락 했던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인데 그 분노가 나라고 착각해버렸죠. 그래서 이를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감정의 노예가 돼버렸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노예가 아닌 주인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 감각이다 감정이라는 느낌에 대해서 제대로 만나는 건데요. 제대로 만나는 것은 회피하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입니다.
이렇게 만나야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화가 확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압도된 거예요. 분노가 확 내가 오르고 있구나. 좀 있으면 내려갈 텐데 이걸 모르고 분노가 나를 잡아먹어 버린 거거든요. 압도돼 버린 거예요. 또는 어떨 때 왠지 피곤하고 막 이렇게 뭔가 몸이 불편하다고 쉬어줘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만나지 않고 안 돼,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 하고 내 몸의 신호를 회피해 버렸을 때도 또한 문제가 생기고 그때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쉴 때 쉴 수 있고 자기 자발성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노예와 반대되는 주인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한 번의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한 번의 가슴으로 느낌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습관 될 때까지 가자는 겁니다. 습관. 습관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 습자가 날개 우자에다가 흰백을 쓰는데요. 원래 옛날에 글자는 일백백을 썼대요. 새가 날개짓을 100번쯤 할 때 하고 나면 그냥 날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절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듯이 습관이란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거 그때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면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에 진짜 힘이 되려면 습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주 또는 18주 동안에 이 문턱까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좀 말이 거창한 얘기가 많습니다. 감각 감정의 주인 되는 습관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생명력과 면역력이 길러진다 이 말인데 아직도 이 말이 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하고 좀 막연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목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냐 그 원리를 딱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승화강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물수자에다 상승할 승자고요. 불화자에다가 하강한다는 강자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도 있고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들으면 누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이 물의 기운, 물의 에너지라 해도 좋습니다. 물 기운은 상승하고 이 불 기운은 하강하게 하면 생명력이 넘친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기운과 연결하기 전에 우선 이게 우리 몸의 자연의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화의 상징이 바로 태양입니다. 물의 상징은 그야말로 호수에 있는 물, 바다에 있는 물, 이런 물이겠죠.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비추어서 이게 증발해서 구름이 되죠. 구름은 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구름이 또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뿌리잖아요. 그럼 또 햇볕이 비쳐요. 그럼 또 증발해요. 햇볕이 또 무거워지면 다시 떨어져요. 또 증발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또는 교제하여서 만나서 물과 불이 순환을 이룰 때 그때 이 중간에 존재하는 걸 생명이라 한다가 동양에서의 원리입니다. 생명력의 원리. 물과 불이 만나서 이렇게 물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얘가 또 올려주고 이렇게 돌면 희한하게 여기에 생명이 깃들더라요. 아주 미생물이 됐던 고등생명체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꼭 생명이 깃들다는 겁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가를 알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물의 흔적을 찾고요. 적당한 온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꼭 생명이 있더라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이 자연현상인데 이것과 똑같이 우리 몸 내부의 각 장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기운에 해당하는 게 콩팥이고요. 이 불기운에 해당하는 게 심장입니다. 그리고 불에 비하여 물은 좀 차갑습니다. 한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콩팥 물기운에 비하여 심장은 더 뜨겁습니다. 열하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물을 상징하는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고요. 제일 깊이 있습니다. 거의 여기 척추쯤에 달라붙듯이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고요. 제일 밑에 있고 제일 깊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 그대로입니다. 제일 밑에 있으니까 가장 토대가 되고요. 가장 깊이 있으니까 가장 근원이 됩니다. 우리 아침에 교육 시간에 토대, 근원 이러면 떠오르는 음양오행에서 수죠. 씨앗 같은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씨앗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콩처럼 팥처럼. 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콩팥은 항상 근원의 장부로 봐요. 씨앗의 장부로 보고. 자, 이렇게 제일 밑에 있고 제일 깊이 있는 그 촉촉하고 차가운 에너지는 위로 올라간다. 위와 아래의 구분은 배꼽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위에 있고요. 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요. 이 뜨거운 기운은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방향성이 생길 때에 생명은 저절로 생명력이 넘친다입니다. 이게 자연 치유력의 핵심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하고 거꾸로 차가운 서늘한 물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꾸로 방향이 되면 생명과 거꾸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몸 배꼽 위쪽으로 뜨거운 게 올라올 때, 요 밑으로 차가운 게 내려갈 때 증상을 여러 개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뜨거운 게 올라오면 처음 눈이 건조하고 충혈되고 열감이 있고 이렇게 되죠. 눈물이 막 마르고. 그리고 머릿속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막 운동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머릿속이 뜨거워지면 팽창하면서 약간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막 뭐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딱 누우면 아무 생각이 없이 고요해져야 잠이 오는데 막 낮에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활동성이 많아지면 잠이 안 오죠. 지금 여기 많은 암 한우분들이 잠이 안 와서 고생이신데 머리 위쪽으로 뜨거운 게 올라오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눈도 그렇죠. 두통도 그렇죠. 잠이 안 오는 것도 그렇죠. 또 목덜미 쪽으로 뜨거운 게 올라오면 뜨거우면 팽창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팽창하면서 뻐근해져요. 그러니까 목이 자꾸 이렇게 뻐근해져요. 힘겨워요. 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입도 침이 딱 말라요. 입술도 막 마르고요. 또 이렇게 가서 가슴 쪽으로 보면 열감이 막 뛰면 그러니까 열을 막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꽉 이렇게 팽창해서 뻐근해지면서. 그리고 열감이 많다 보니까 막 숨이 가빠져요.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가 시원하고 촉촉하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증상들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와서 배꼽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뜨거우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뜨거우면 이리 가버리면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배가 늘 차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뭐 성기능도 떨어져요. 남성은 뭐 발기부전, 조루, 여성은 냉대하, 뭐 불감, 생리불순 이런 게 되죠. 불임 이런 걸로.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하체 쪽이 따뜻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근력도 약해지고요. 또 그리고 발도 차가워지기 쉬워요. 현대인들 중에 여름에도 막 수면 양말 신어야 한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 위로 열은 올라오고 요 아래로는 차가워지는 현상. 그게 수승화강하고 거꾸로잖아요. 근데 이 현상은 이게 되게 익숙한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법칙이에요. 물리법칙. 물리법칙이란 말은 물리라는 게 사물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사물의 이치는 아까 뜨거워지면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체적당 무게가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진다고 그러죠. 가벼워져요. 뜨면. 뜨거워지면. 위로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 끓여보면 뜨거운 물이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가워지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요. 뭐가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물리법칙은 뜨거워지면 위로 뜨고 차가워지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는데 아까 생명의 법칙이라는 수송화강은 오히려 뜨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이것도 아주 거대한 법칙이고 수송화강도 거대한 법칙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물리법칙은 물건이 됐을 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수송화강은 생명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한, 유지하고 있는 한 모든 생명 시스템은 수송화강의 원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몸도 생명이 딱 끝나서 죽게 되면 그때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뜨거운 거는 위로 쑥 날아가고요. 내 몸에 차가운 것은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꺼져서 이 세상에 하나의 물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은 후에는 물리법칙을 받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를 돌리고 있어요. 상급과 죽음의 차이는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예요. 물과 불의 기운이. 이 방향성. 힘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 거를 예전에 우리가 배운 벡터라고 그러는데 벡터가 이렇게 돌면 생명력이고 이렇게 되면 물건들이 됐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열이 막 오르고 눈이 빡빡하고 막 안구 건조증 생기고 두통이 자꾸 되고 입이 자꾸 마르고 막 잠이 안 오고 이거는 생명력하고 거꾸로 가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물건이 되는 방향으로 내 에너지가 거꾸로 돌고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썰렁한 농담이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우리가 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미리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할 때는 국어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국어 시간에 수학책을 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게 딱 적용해야 돼요. 죽은 후에도 수승화강 법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몸은 물건으로 뜨거운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서야 어머 이렇게 되면 그때 막 손주한테 막 빙의돼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는데 내 손이 시리다, 팔이 잘라졌다, 막 이렇게 이미 이제 물건인 그 죽어있는 내 몸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돼요. 죽은 후에는 미련 없이 물건으로 탁 분리돼서 가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승화강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하다입니다. 그럼 수승화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뜨거운 게 아래로, 차가운 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강법이 뭐냐면 반신욕입니다. 또는 노천탕이에요. 그러니까 배꼽 아래 뜨끈하게 욕조에 들어가 있고 요 위는 막 차가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도 내리는데 온천에 가보면 그런 데 있으면 오히려 감기 들리지 않고 매우 개운함을 느껴요. 여기가 뜨끈한데 실내에 있어가지고 요 공기도 좀 뜨뜻해. 그러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우리 온돌도 그렇죠. 여기가 바닥이 뜨끈하고 여기도 막 더우면 답답해요. 상쾌하지가 않아요. 여긴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 여긴 따끈하면 좋죠. 그게 수승화강을 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피곤이 풀리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신욕 노천탕이 좋은 운동법인데 우리는 이거를 24시간 해보자는 뜻입니다. 24시간 하려면 반신욕 하기 위한 욕조를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물 끓일 바나를 들고 다녀야 되고 항상 몸에 물이 젖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욕조 들고 다니고 바나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늘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느 상황에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의식이고 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의학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념, 이 용어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뜻을 둔 마음이란 뜻인데 우리의 의념이 가는 곳에 우리의 호흡이 따라가고요. 우리의 호흡이 따라가는 곳에 기운과 혈액이 따라가고요. 기혈이 따라가는 곳에 열이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꼽 위쪽으로는 뜨겁지 않았고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가고 배꼽 아래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물론 배꼽 위도 36.5도는 유지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뜨거운 게 치솟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생명력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게. 요 밑을 아까처럼 인위적으로 여기를 따뜻하게 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맨 도구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열이 배꼽 아래였으면 좋겠죠. 거꾸로 가봅니다. 기운과 혈액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려면 호흡이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면 되겠죠. 그것의 최초 시작은 우리의 의념이 배꼽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의념은 주의 집중이라 해도 좋아요. 영어로는 attentio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차렷도 attention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딱 마음을 두는 겁니다. 주의 집중. 명상하는 분들은 사띠라는 표현도 하는데 우리의 주의 집중을 배꼽 아래에 두자는 뜻입니다. 주의 집중이 이런 거예요. 36에다가 93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할 때 방금 이럴 때 의념이 머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 집중이 36에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의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머리 쪽에 있는 거고요. 누군가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해서 막 울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여기 가슴이 찌릿하면서 짠한 느낌이 들면서 나도 울컥 가슴이 메어와. 그때 내 의념은 이 감각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또 다리 쪽 뒤끝이 땡겨 아프고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죠. 그때 의념이 이 발로 가요.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지고 감각이 세게 만들어질수록 우리의 의념은 즉시 그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념을 배꼽 아래에 둔다면 호흡도 배꼽 아래로 내려가고요. 우리의 기운과 혈액도 그쪽으로 내려가고 그쪽이 따뜻하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수송화강이 돼요. 그러면 생명력과 면역력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24시간 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다는 게 뭐냐면요. 피곤하고 이런다는 게 배꼽 위로 열이 올라올 때입니다. 한번 누군가 피곤하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제가 약간 과장해서 흉내를 내볼게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죽겠다. 미치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동작을 잘 보시면 배꼽 위쪽으로 어딘가가 뻐근해진 데를 이렇게 풀려고 하고요. 그게 피곤하니까. 그리고 얼굴에 열 올라온 걸 내리려고 이렇게 내려요. 그쵸? 왜 그러냐면, 뻐근해갖고 이렇게 팽창감이 있으면 뻐근하다는 감각 때문에 우리의 의념이 그리 또 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힘들어갖고 여기가 막 간 거를 또 이게 자극을 만드니까 점점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걸 풀려고 배꼽 위로 이걸 풀고 얼굴에 열을 내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 배꼽 위로는 가만히 이완한 채로. 그래서 너무 피곤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배꼽 아래를 이렇게 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배꼽 위로에 어딘가가 열이 올라오고 팽창하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잘 통찰해 보시면 자꾸 이걸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이 있거나 할 수 없이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다 보면 금방 피곤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왜 갑자기 이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스트레칭을 만들면요. 여기에 땡기는 느낌이 만들어지면 은염이 그리 금방 가요. 은염이 이렇게 배꼽 아래로 가는 순간 이쪽에 열감이 쑥 내려가면서 피곤이 풀리고요. 막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도 좀 가라앉고요. 눈이 맑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내 모습을 잘 통찰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를 갖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기도 해요. 습관이 되면. 네.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이 수승화강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첫 번째 자세를 이제 오늘 배워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꼽 아래로 늘 우리의 주의 집중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대표적인 곳이 명문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여기 배꼽이 있고 네, 엉덩이입니다. 네. 여기를 그냥 명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문은 한자로 생명의 관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요추 2번 극돌기 밑에 있는 혈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L2 극돌기 하. 근데 이게 아마추어가 이 요추 2번 막 찾아가지고 극돌기 찾아갖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배꼽 뒤쪽 여기서 여기 꼬리뼈 여기 있는데 전체를 다 명문이라고 해도 수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배꼽 뒤에 그냥 여기까지 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꼽 밑에서 여기 불두덩뼈까지 5치인데 3치 밑이니까 3대2 되게 여기를 단전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걸 3대2 매번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배꼽 밑에서 치골, 불두덩뼈 여기 전체를 다 단전이라 해도 수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꼽 밑에 여기를 반듯하게 명문을 직립하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대들보 같은 자세입니다. 여기를 직립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 생명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아까 콩팥이 제일 밑에 있고 깊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토대와 근원 에너지라고 했듯이 동양의 여러 시스템, 한의학 또는 요가 이런 데서도 제1차크라다, 단전이다, 근원이 된다, 다 여기 있다 하면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건너가서 머리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생명력이 도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명의 중요한 관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꾸부정하면 흐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반드시 세웠을 때는 8차선 고속도로처럼 샥 간다면 이렇게 꾸부정하면 2차선 작은 도로로 가는 것과 같아서 생명력이 잘 안 흐르게 돼요. 누구는 밥도 똑같이 먹고 호흡도 똑같이 하는데 정신적인 공부가 됐든 몸에 대한 것 나보다 10배를 해.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이미 있는 에너지 자원은 똑같아도 이런 통로를 잘 여느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에너지 통로를 고속도로처럼 연다.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승화강 훈련하기에 좋습니다. 수승화강 훈련하기 좋은 이유는 여기를 딱 반드시 세우면요. 여기에 감각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그럼 뻐근해요. 어떤 사람은 땡겨요. 어떤 사람은 아파요. 어떤 사람은 묵직해요. 어떤 사람은 시원해요. 이 표현은 다 달라도 어떤 감각이 만들어져요. 감각이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 은염이 그쪽으로 향하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근데 배꼽 밑이에요. 배꼽 밑에다가 은염이 계속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니까 수승화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인간이 직립하면서부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립하면서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렇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의식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도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하늘과 땅, 지구에 있어서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중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그 힘의 길에 나를 똑같이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중력을 저항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하늘과 땅으로 흐르는 에너지 통로가 내가 오롯하게 되면서 하늘과 땅으로 흐르는 에너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짐승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고개를 들 때 중력을 거슬려서 힘을 써야만 돼요. 그래서 지혜나 이게 우리보다 힘은 세지만 지혜를 못 얻는다고 그러죠.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는. 근데 우리 인간도 힘들게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좀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것의 차이는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짐승이 이제 그런 거죠. 빨리 경쟁적으로 주워 먹어야 되고 빨리 가서 내가 1등 해야 되면 이렇게 하면 늦어요. 이렇게 숙여야죠. 이렇게 빨리. 손이 빨리 가고 입이 빨리 간 쪽으로. 짐승은 아예 그냥 그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맨날 뒤지는 것 같고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몸이 저절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 노동에 능하려면 긴장을 잘해야 잘 노동합니다. 긴장해서 막 콩을 여기다가 누가 1분에 200개를 넣는다, 나는 300개를 넣는다 할 때 이렇게 있어갖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일을 못해요. 이렇게 느긋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은 이렇게 빨리 주워 먹고 빨리 일하는 데는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세가 여기를 반드시 세우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도 여기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